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회사 퀄리타스 반도체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토탈 인터커넥트 솔루션 프로바이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네, 저희 주력 사업은 반도체 IP에 관한 것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IP 업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ARM이라는 반도체 IP 회사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암은 전체 반도체 IP 시장에서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엄청난 회사인데요. 모바일 시대가 개막하던 때에 프로세서 IP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당시에는 프로세서 칩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인텔과 AMD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프로세서 칩을 원했지만 사실 이렇게 공급자가 주도하던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때 암이 등장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프로세서 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스마트폰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파급력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바일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대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 GPT-3에서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부동소수점 연산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테슬라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는 1초에 100경번의 연산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도조 컴퓨터는 이렇게 많은 연산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자체 개발한 D1 칩 3000개를 연동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100경번의 연산, 이 어마어마한 연산량이고요. 3000개의 연동, 인터커넥트 기술입니다. 즉 어마어마한 양의 연산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커넥트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터커넥트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는 여전히 인텔입니다. 그리고 AMD, 엔비디아,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칩넷 기술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연산을 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은 지금도 반도체 IP가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여러 회사에 반도체 IP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벤더들이 데이터 산업 시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터커넥트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재 데이터 산업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저희 기술의 위치에 대한 프롤로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과 시장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고요.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술이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의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FHD, UHD, 4K, 8K 이렇게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데이터 전송해야 되는 전송 속도도 계속 높아져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인터커넥트 기술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런 데이터 산업들입니다. 암이 프로세서 IP를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벤더들이 자신의 세트에 최적화된 SoC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 애플, 심지어는 화웨이, 오포조차도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고유의 특색이 있는 SoC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SoC 개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도시계획과 유사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큰 건물, 작은 건물, 아니면 운동시설, 주거시설, 그리고 녹지와 공장까지도 다 이렇게 넣어서 도시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런 건물들을 반도체 IP로 가정을 한다면 어떤 SoC는 인공지능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NPU 셀을 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SoC는 음성인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음성 처리 코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건물들을 넣어서 도시를 개발하듯이 SoC에서도 필요한 IP들을 넣어서 SoC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SoC가 해야 하는 일은 결국 바깥에 있는 어떤 것과 연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연산한 결과를 표시해주거나 통신으로 밖으로 내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SoC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인 것이죠. 네, 그래서 SoC에는 이렇게 인터커넥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도시에 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초고속 인터커넥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차선이 넓을수록 데이터가 더욱더 빠르고 원활하게 전송될 수 있겠죠. 네. 이 왼쪽 그림은 이제 개념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스템 보드에 CPU와 메모리 그리고 칩넷 기반의 SoC가 있는 사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CPU와 같이 칩과 칩을 연결하는 데는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연결할 때는 DDR이라는 이름의 이 표준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과 연결될 때는 인베디드 디스플레이 포트, 카메라와 연결할 때는 미피, 멀리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때에도 100GHz 기반의 이더넷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칩넷 내부에서도 메모리를 수직 적층해서 HBM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하고요. 각 로직 다이들은 UCI 익스프레스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의 인터페이스 표준을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미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이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IP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IP의 IP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즉 지적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도체 IP는 기능 단위로 설계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SoC 개발은 다양한 반도체 IP를 조합하고 최적화해서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IP는 미리 검증이 되었고 여러 번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SoC 개발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게 하는 키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oC 산업과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반도체 IP는 점점 부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반도체 IP의 수익 모델이고요.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SoC의 개발 단계를 보시면요. 제품을 계획하고 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검증하고 양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인터페이스 IP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벤더에게 주문을 하면서 IP NRE 개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IP는 IP 벤더가 가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동일한 SoC 제조사에서 후속 SoC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타사의 SoC 제품에 지속적으로 라이센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리유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SoC를 개발하시는 동안에는 이제 IP에 관련된 기술 지원과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도 연 단위로 매출이 발생하고요. 이후에 SoC의 양산 단계에서는 로열티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IP 비즈니스에서의 수익 모델입니다. IP 비즈니스는 이와 같은 서비스와 지적 자산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원자재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또한 매출의 상당한 부분이 SoC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다는 것 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가능하다, 즉 롱테일 비즈니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8나노의 공정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28나노 공정의 IP를 2022년도, 작년이죠. 그리고 2023년도, 올해에도 계속해서 라이센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8나노 공정이 출시가 되고 2015년에는 14나노, 그리고 8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공정이 출시되고 있지만 28나노 공정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2020년도, 2030년에도 계속해서 28나노 공정이 사용되고 IP 라이센싱이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응용 분야마다 사용하고자 하는 선호하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3나노, 4나노, 5나노 같은 공정은 전력 소모가 적고 집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바일과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즉 HPC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죠. 5나노, 8나노, 14나노 같은 굉장히 공급의 안정성이 있고 성숙한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더 이제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28나노와 45나노 같은 공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1.4나노나 2나노 공정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1.4나노와 2나노 그리고 3나노 공정이 모바일과 HPC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에서는 3나노, 4나노, 5나노를 사용할 것이고요. 8나노, 14나노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8나노는 드디어 사용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해서 RF 어플리케이션이나 PMIC,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 LED 드라이버, 전력 반도체와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는 가장 최선단의 공정에서 IP를 개발해 놓으면 모바일에서 HPC 사용하시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몇 년 동안 또 사용하시고 몇 년 동안 또 디스플레이 사용하신 다음에 그 이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계속 사용하게 돼서 수십 년의 판매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반도체 IP는 저희가 창고에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으로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가 없고 굉장히 오랜 기간 판매하는 롱테일 비즈니스로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누적적으로 매출이 상향된다는 것이 이 IP 비즈니스에서의 굉장히 좋은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저희 IP 산업의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C를 다양한 벤더들이 만들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유입하고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IP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IP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면서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반도체 IP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요. 저희 퀄리타스 반도체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미래 산업을 대표하는 모든 기술들에 저희가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IP 비즈니스와 파운드리의 관계를 그려놓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IP 중에서도 인터페이스 IP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응용 분야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정별로 그리고 표준 규격별로 제품을 다 따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차원적인 어떤 책장을 채우는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반도체 IP를 사용하고 싶은 팹리스 업체가 온다면 이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3나노 공정의 모바일 SoC를 위한 IP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청한 IP가 이제 칸에 채워져 있지 않다면 이 파운드리의 공정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때 다른 파운드리에서 만약 빈칸 없이 IP가 잘 채워져 있다면 그런 파운드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 IP의 확보는 파운드리 사업의 입장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들도 이렇게 빈칸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더 이 IP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협력사를 지원하는 이런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 회사 키 퍼포먼스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7개 정도 회사만 하고 있는 100기가 서데스 기술을 확보했고요. 저희가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사인 글로벌 팹리스들과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는 저희가 AA 등급을 받았고요. 저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IP 회사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연평균 세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52건의 IP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IP 회사이고요. 지속적으로 기술 인력과 개발 역량을 강화해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152명으로서 다른 국내 IP 벤더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 1.5배 이상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파트너로서 2019년에 디자인 서비스 매출을 시작으로 이제 2020년부터는 IP 라이센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고객을 확대하면서 매년 15건, 16건, 22건 이렇게 라이센싱 수를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IP 사업에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커넥트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0기가 미만 그리고 10기가급의 꽤 업체가 많지만 50기가 이상에서는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기가 이상의 인터커넥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7개밖에 없고요. 저희 회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SoC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모바일,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그리고 오토모티브, 자동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응용 분야의 제품을 하나씩 꼽아봤는데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I 가속기, DTV SoC, ADAS SoC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미피 D-PHY나 C-PHY 인터페이스, 그리고 모뎀이나 플래시, SSD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나 다른 가속기, 칩셋을 연결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IP라는 것은 반드시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필수제의 성격을 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는 이제 세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미피, PCI와 서데스, 디스플레이 칩셋입니다. 미피는 모바일 인더스트리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라는 표준화 기구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D-PHY와 C-PHY라는 모바일용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결국은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던 인터페이스가 디스플레이, TV라던가 아니면 자동차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미피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수 양산 이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삼성 파운드리 고객은 일단 저희를 한 번씩 컨택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미피 IP를 제공하게 됐을 때 다른 인터페이스 제품을 함께 제안할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이 미피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입니다.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주변 기기를 확장하는 용도, PCI 슬롯이라고 하죠. 그래픽 카드를 꽂는 슬롯에 PCI 익스프레스가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던가 데이터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IP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제 PCI 4.0의 양산 IP를 SoC 벤더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차세대로는 PCI 6.0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제품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칩셋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핫 키워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디스플레이가 생각외로 최근 들어서 꽤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격리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집에서 다들 디스플레이를 방에서 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즉 TV로 보지는 않습니다. 집에 TV는 한 대 있거나 아니면 없는 집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1인당 2, 3년에 한 번씩 바꾸시고 태블릿 PC나 노트북도 한두 대씩 다 갖고 계십니다. 결국 개인용 이 디스플레이 기기가 5대, 6대씩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고요. 또한 디지털 사이니지나 자동차에서의 디스플레이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디스플레이 칩셋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 IP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꽤나 괜찮은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IP 산업의 특징은요. 수요가 높고 성장률이 높고 이익률이 높다. 즉 이런 3고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상장사로 이제 M31 그리고 알파웨이브, 램버스, 케이던스, 시납시스와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25% 근처입니다. 좋을 때는 이제 40%까지 올라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매출도 연평균 40%씩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계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그리고 전송 속도가 높아질수록 IP의 개발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도체 IP에 대한 수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벤더들이 SoC를 만들게 되면서 증가하고 있고요. 하나의 SoC에 필요한 IP의 수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IP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인터페이스 IP가 특히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2017년 대비 2022년에는 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저희 성장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이 또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팔고 있던 IP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하고요. 고부가 가치 IP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판매 단가도 높이고 기술적 위상도 제고하는 이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에는 미피, PCI와 서데스, 디스플레이 칩셋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반도체 인터페이스 IP는 표준별로 공정별로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있는 거죠. D-PHY, C-PHY 콤보 I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나노, 5나노, 4나노의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14나노와 3나노에 추가로 IP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PCI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현재 4.0 IP를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6.0 IP로 다음 버전의 IP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현재 9건의 양산 IP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는 2배 이상 20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에서는 두 가지 IP, PCI 익스프레스와 UCI 익스프레스를 굉장히 중요한 차세대 전략 IP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IP가 현재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IP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PC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부각되기 시작하던 시점에 범용의 인터페이스 중에서 가장 빠른 인터페이스 표준은 결국 PCI 4.0이었고요. 16G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인공지능 가속기와 CPU 그리고 이런 칩셋들 간의 통신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스토리지, SSD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 또한 PCI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산이 계속해서 더욱더 빨라져야 됐고요. 이렇게 나눠서 병렬 처리 연산을 하는 것에서 인터페이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16기가라는 되는 속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빠른 인터페이스가 있었다면 더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는데 같은 결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PCI 5.0 스펙이 출시되면서 속도가 2배로 높아졌습니다. 32GBps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PCI 6.0 표준도 제정이 되었는데요. 64GBps의 속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PCI 6.0 IP를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PCI 5.0으로 넘어가면서 CXL이라는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 CXL이라는 것은요, 인공지능 연산을 할 때 이제 메모리에 적어놨다가 그것을 다시 읽어서 나중에 연산을 사용하고 이게 적어놨다가 읽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돼야 되는데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DDR 인터페이스입니다. DDR 인터페이스만으로는 DDR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제 한 채널을 읽기에도 사용하고 쓰기에도 사용하는 이런 채널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읽는 동안에는 쓸 수가 없고 쓰는 동안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런 연산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읽기와 쓰기에 각각의 채널을 할당한 것이 이제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인터페이스로서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PCI 익스프레스가 사실 양방향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CXL이라는 규격을 다시 제안을 하게 됩니다. PCI를 사용하게 되면요, 병렬 연산을 순차적으로 돌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CI 5.0부터는 CXL까지 합쳐서 PCI 계열의 인터페이스가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칩투칩 인터페이스, 메모리 인터페이스까지 인공지능 분야를 전부 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도 이미 CXL 메모리 시제품을 발표하셨고요.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 연산에 접목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런 연산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CXL 인터페이스 표준은 말씀드렸듯이 PCI 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PCI 인터페이스의 물리 계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사의 PCI 6.0 파이에다가 CXL 컨트롤러를 붙여서 CXL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PCI 6.0을 개발해서 CXL 인터페이스와 PCI 양쪽에 다 공급을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칩넷과 UCI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PCI가 칩과 칩을 연결하는 칩 외부의 모든 인터페이스들을 다 빠르게 지원을 하는 반면에 개별적인 칩들도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칩에다가 이제 셀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요. 셀의 크기를 줄이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연산 셀을 CPU 셀에서 이제 GPU로 줄이고 GPU를 덧셈과 곱셈에 최적화된 NPU 셀로 줄이면서 셀 자체를 더 줄여서 더 많은 셀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상 셀을 더 넣게 되면은 결국은 칩을 너무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을 쪼개서 만들어서 그것들을 패키징 단위에서 연결해서 사용하자는 것이 칩넷의 아이디어로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칩넷에 대해서는 다양한 테크 기업들이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 다이를 넣어서 패키징을 한다면 여러 가지를 넣어서 사용을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CPU도 하나 넣고 GPU도 하나 넣고
NPU도 하나 넣고 메모리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메모리를 이렇게 수직 적층해서 넣게 되는 것 또한 이제 칩넷에서 접목이 가능한 기술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있는 그림처럼 칩넷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직 적층을 한 메모리에서는 HBM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될 텐데요. 그 외의 다이들을 연결할 때는 칩넷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됩니다. 이 칩넷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규격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UCI 익스프레스라는 것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인텔에서는 이제 UCI 기반의 칩넷 시제품을 시연을 했습니다. TSMC에서 만든 이제 칩넷 다이와 인텔 파운드리에서 만든 다이 두 가지 공정에서 만든 다이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CPU를 한번 시연을 했었죠. 이렇게 실제로 여러 종의 다이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컨셉을 보이고 있습니다. 칩넷의 시대는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칩넷 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사업에서 주관 기업으로 선정돼서 칩넷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UCI 익스프레스의 PHY 즉 물리계층을 만들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서는 UCI 익스프레스 규격의 컨트롤러 IP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D 패키징, 칩넷 기술 패키징에 대해서 출사표를 던지신 우리나라 최대의 오사트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이 칩넷 패키징 기술을 함께 개발하면서 저희 3사가 이제 빠른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도체 IP를 만들어서 파운드리에다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분야별 SOC 회사에 직접 라이센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SOC 제조사들은 저희 IP를 적용해서 도면을 설계하시고 이것을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IP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운드리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들과 긴밀하게 공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고객을 함께 유치하게 됩니다. 저희가 파운드리와 디자인 하우스에서 모셔온 고객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행사장이나 전시회에서 만난 이런 고객사들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적인 기술적인 교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SOC 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저희 당사 매출 전망입니다. 저희는 2022년에 10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2026년까지 640억 원의 매출로 확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매출 비중에서는 저희 다음 제품을 사용하시는 이제 칩셋 벤더들이 어떤 칩셋을 만드시는지에 대한 도표이고요. 디스플레이 쪽이 34%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스플레이 칩셋 벤더들도 결국은 모바일과 PC 분야에 납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고 있는 것은 현재는 이제 모바일과 데스크탑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밀리스와 파운드리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죠. 저희는 현재 모바일과 PC가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저희도 AI와 HPC 그리고 오토모티브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매출 사업인 반도체 IP 사업도 2023년에는 사실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방 산업의 수요가 둔화되는 것에 대한 영향이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요가 잘 살아난다면 저희는 다시 예전 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 매출이란 게 결국 시장 캡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품군 확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IP 비즈니스는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제품의 매출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와 같은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